이제 여기에 거의 99%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좀 자신 있고 확신에 차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에는 그동안 영어 강사로서 수업에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많은 원어민들과 작업하고 또 그 만든 콘텐츠로 실제 학습자들에게 학습을 시켜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을 했더니만 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좋고, 이런 여러 가지 농축된 데이터들을 이 책에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장담컨대 이 책을 데이 1에서 100까지 몇 차례만 완전히 씹어먹는 정도로 모든 예문을 다 외우고 툭 치면 바로 영어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응용도 필요 없다고 저는 사실 봐요. 모든 예문을 다 외운다는 자세로 몇 달간만 저희를 믿고 따라해 주시면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미드 보는 게 너무 잘 들릴 겁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서 그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 문장의 시작이 한결 수월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이번 김재우 영어의 100의 차별성의 첫 번째는 예문이 살아있네 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문이 살아있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솔직히 보면 그냥 내 얘기 같아요. 어제 그냥 있었던 얘기고요. 내일 내가 어디에 가서 할 행위를 다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도 일상 속에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느낌? 동일한 표현과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내재화나 체화의 강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정말 사전에 있는 단어를 하나 외운다거나 어떤 단어장에 있는 단어를 외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이 단어나 이 표현이 확 다가올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결코 한 문장이 길지가 않아요. 아주 짧은 문장들이 연거푸 연속되는 그러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기초학습자들도 절대 이것을 암기하거나 따라하는데 어렵지가 않아. 저도 이제 강남역 앞에서 성인 어학원에서 강사로서 근무하면서 많은 수업을 오랫동안 진행해 왔고, 또 제 어학원을 직접 오픈해서 많은 학생들과 영어 수업을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영어 수업은 전체적인 수업의 진행을 위해서 비효율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발생해요. 한 1년의 절반인 6개월을 어학원을 다녔다. 주말에 아까운 시간을 쪼개서 아침에 가서 3시간씩 앉아있고 2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앉아있다고 쳤을 때 내가 실제로 건지는 거는 그 2시간 반 중에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왜 김재호의 영어야 100이 1000만 원짜리 수업 두렵지 않느냐. 제가 지금 15년, 16년 이렇게 영어 교육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말 수많은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이런 걸 어려워하고 비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농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 제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고 제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학생들에게 나눠준 피드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완전히 집대성해서 하나의 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솔직히 어학연수를 1년 갔다 온다거나 또 여러분들이 뭐 원어민 1대1 수업을 갔다가 한 뭐 6, 7개월 듣는다거나 이런 어떤 거보다 이 책을 제대로 온전하게만 학습해주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냥 한 반년 정도만 지나면 영어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미드 보는데 너무 잘 들릴 거고요. 스피킹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한결같이 다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문장이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셔요. 문장이 처음 스타트. 그런 게 그냥 엄청 편해지실 거예요. 제가 넌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니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단어는 쉽게, 표현은 쉽게, 문장은 원어민스럽게가 실현되어 있는 예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의 4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독해, 청취, 그 다음에 영작, 말하기, 이 4가지가 있는데 다른 영역은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시간 투자를 한 만큼 조금씩 느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시간 투자하면 한 5시간의 효과는 볼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빨리 체감되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스피킹은 영어를 나름 꾸준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스피킹이 안 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진짜 저를 찾아주시는 분의 10의 9, 뭐 정말 조금 거짓말 못해서 10의 10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제가 느낀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영어 교육 방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보캐벌러리, 즉 어휘 중심이거든요. 물론 독해력이나 문해력 증진에 있어서는 보캐벌러리 확장이 불가피하지만 스피킹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어휘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래서 단어는 쉽게, 문장은 네이티브스럽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막상 그 외국 그 네이티브들이 실제로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이제 가장 한국 사람들하고 큰 차이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휘를 되게 허접한 걸 많이 써요. 어찌 보면 다 아는 거. 예를 들어서 마스크 벗으니까 되게 홀가분하다를 우리는 홀가분하다가 굉장히 멋있는 단어를 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it feels nice라고 그래요. it feels refreshing.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홀가분하다는 게 대단히 멋있는 단어가 있는 양, 그런 애티튜드,
그런 애티튜드가 사실 우리 영어를 엉망으로 만들어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학습자들일수록 그런 태도라든지 접근법에 대한 거를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사실은 일상 영어는 진짜 어려운 단어를 아예 안 쓰고요. 그래서 네이티브들은 정말 쉬운 말로 할 말 다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설사 그것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수준이 있는 대화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 안 씁니다. 따라서 어휘의 양을 늘려가지고 영어 스피킹을 늘리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쌤,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가서 5년 사는 게 스피킹이 더 늘까요? 아니면 김재호 영어회화 100이라든지 이런 학습책으로 국내에서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랑 공부하는 사람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다 영어가 모국어인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요. 6, 7년씩 막 이런 식으로.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 수업과 함께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아니 현지에서 그렇게 영어를 하는데 왜 한국에 있는 저에게 수업을 들으세요? 제가 그렇다고 네이티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같은 사람은 현지에서 매일 쓰는 표현들이라든지 이런 문장들을 압축해서 콘텐츠화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좋은 인풋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외국에 안 나가고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혹은 준원어민처럼 할 수 있느냐, 매우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설득하지 않아도 다수의 학습자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안 나가고 충분히 양질 인풋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제 김재호의 영어회화 100 출간과 동시에 이 책에 대한 인터넷 강의가 이제 동시 출범하게 되었어요. 저는 원래 강의를 하던 사람이잖아요. 책을 쓰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책을 써보니까. 뭐냐면 내가 이러한 워딩으로, 이러한 글자와 활자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 전달하는, 그리고 예문의 수도 공간의 제약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를 론칭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영어를 진중하게 바라보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싶다, 혹은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람들은 이 인터넷 강좌를 들으면 쉽게 얘기해서 이해도의 뎁스라고 그러죠. 깊이, 그리고 폭, 이런 것들이 10배는 더 좋아진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예문의 개수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강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2명의 원어민과 또 다른 작업을 했어요. 어떤 특정 표현을 몇 가지 스토리 속에서 마주했느냐가 얼마나 강렬하게 또 농축적으로 그 표현을 체화하는 것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농축적으로 체화하는 것이 결국 적재적소에 떠올릴 수 있는 것과 비례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강의에서는 진짜 풍부한 예문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상스퀘어 고영성 대표님하고 영어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고 대표님은 회화에 있어서는 스스로를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화를 몇 번 나눠봤는데 상당히 영어 울렁증이 있으신 분이고, 대화를 할 때 처음에 문장의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 책을 진짜 매일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이분은 거의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요. 툭 치면 바로 나올 때까지 문장의 스타트가 너무 지금 수월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유년기라는 그 시기를 넘어서면 완벽한 모국어 하나가 형성이 돼버립니다. 물론 바이링구얼이라고 해서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꽤 많고 다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친구도 꽤 많아요. 그것은 다 어린 시절의 영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버리게 되면 사실은 다 학습의 영역으로 오는 겁니다. 학습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영역으로 접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20대 초반이나 60대나 70대나 사실 동일선상에서 어학학습을 똑같이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나는 40대인데, 나는 50대인데, 난 60대라서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늦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하고 같이 학습했던 분들의 연령 분포가 가장 많았던 그런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다 40, 50대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30대 후반 혹은 40대, 50대 때 영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에게 늦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소년기를 지나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스타팅 라인이 다 동일해요. 그리고 사실은 어리면 기억력이 더 좋을까? 저는 사실 그것도 회의적이에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렇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토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 어떤 동일한 스토리를 놓고도 삶의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스토리를 온전히 다 흡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조금 더 부족하고 이거는 낮고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늦은 나이란 저는 없다라고, 저는 그건 좀 확신해요. 영어를
제대로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즘 솔직히 40, 50대, 60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열심히 하시고 재밌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어떤 후회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완전히 영어를 전혀 쓰지 않는 환경에 놓여 있다가 불과 2달 전에 이쪽으로 투입이 돼서 영어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 늦었어요. 이런 상황이 닥친 사람들이 당연히 20대나 30대 중반에 영어 공부하는 걸 후회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어떤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그 커리어에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은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영어 공부는 해놓아서 정말 나쁠 거는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김재우 영어야 100을 계기로 대한민국 특히 성인 영어의 영어 스피킹은 이제는 이 책의 전과 후로 나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것을 다수의 대중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주 야심차게 또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쓴 책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